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같은 날은 컵라면 하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 컵라면 중에 뭐 사발면을 좋아하는 사발면. 좀 약간 비싼 라면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라면이 있더라고요. 사발면. 뭐 농심도 있고 어디더라? 또 오뚜기인가? 오뚜기도 있는 것 같던데 가격이 저렴해요. 1,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한 개에 개당 1,000원이 안 해가지고 매우 저렴해서 천혜장과 같은 이 산속에 사는 서민들은 딱 먹기 좋은 것 같아. 그 라면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또 빠지면 서운한 게 그 김밥 아니겠어요. 하여튼 김밥에 라면은 참 진리였어요. 진리. 진리였는데 하여튼 김밥은 사치인가. 하여튼 라면 한 그릇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하고 먹으면 딱이죠. 함께 먹고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중국 펀드에다 차이나 펀드 한 2,500억 정도 이상을 뭉칫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어요. 최근에 1년 사이에 40% 이상 급락을 했어. 40% 이상 급락한 중국 펀드를 차이나 펀드를 저가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금융투자 전문가 사이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에도 보니까 연초 이후에 6일까지 중국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2,548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같은 기간에 인도가 1,227억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369억 정도 한 주식형 그 펀드 설정액 증가액을 앞선 그런 규모라고 하네요. 최근에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인도 주식 펀드에 한 2,464억 정도 몰리는 사이에 중국 주식 펀드 설정액은 1,333억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는 확연히 뭐 대조적이다. 대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의 그 자금의 유입세는 ETF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스컴 ETF 체크에 따르니까 연초 이후에 자금 유입세가 가장 많은 글로벌 투자 ETF가 뭔가 봤어요. 알고 봤더니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야. 차이나 항생테크였다. 이게 1,884억이 순유입이 됐어요. 1,884억이 순이입이 됐다. 같은 기간에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이거는 917억 정도 유입이 됐고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도 한 680억 정도 유입이 됐는데 일본과 인도를 제끼고 차이나로 갔다는 거예요. 차이나. 시장에서는 중국 주식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바닥이다. 이제 바닥론에 이제 힘을 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그 주식 예탁 증서 ADR이 부진이 기록되다 보니 중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빠르게 축소했지만 이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합니다. 다시 되돌아간다.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 펀드 수익률은 여전히 악화일로라고 합니다. 연초 이후 6일까지 중국 주식 펀드는 11.15% 하락을 했어요. 11.15% 하락을 해가지고 일본의 6.57%, 인도의 6.22% 이거하고 펀드 수익률에 크게 이제 뒤처졌어요. 그래서 최근 1년으로 확장을 해도 일본의 31.15%, 인도의 39.05% 펀드가 30% 이상 상승할 동안에 중국 펀드는 37.4% 급락을 해버린 거야. 일본과 인도는 올라갔는데 중국만 뒤로 빠졌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 수익률 꼴찌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매우 신중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부동산 리스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높은 실질 금리가 회복되는 추세가 감지가 될 때
비로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동원했음에도 여전히 비관적인 심리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다. 주택 거래량과 돈육 가격, 예금, 대출 증가율 지표의 개선 여부가 증시 회복의 핵심 트리거로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표 회복이 나타날 5월하고 6월 정도 보는 것 같아요. 5월하고 6월께 증시의 그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빠지긴 너무 빠졌어요. 내가 봐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다 기본이니까. 응?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중국이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신뢰가 없다. 신뢰. 이 공산당을 믿을 수 있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산당 믿음이 갑니까? 신뢰가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투자하기가 좀 껄쩍지근합니다. 껄쩍지근해. 대표적인 게 차이나 전기차 아니겠어요? 차이나 전기차. 한때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ETF인데 이게 뭐 한 20,000원까지 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6,000원대 한 중반 되나요? 6,600원 정도 되나?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 2만원 가던 게. 그래서 그때 15,000원 이상 할 때가 그때 거품이더라고. 막 보니. 이때 막 팔으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팔고 빨리 튀어한다. 도망가야 한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한 18,000원 정도에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손실은 안 봤죠. 그런데 그때 그 뭣도 모르고 계속 남아있거나 도를 줄 알고 이제 있었을 거예요. 뭐 2만 원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2만 원을 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막 고고했죠. 고고했는데 문제는 말 그대로 거의 막 초죽음이었어요. 초죽음. 지금 막 거의 반토막은 기본이고 그 당시 때 뭐 나이 드신 분들 막 한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막 투입을 했어요. 지금 뭐 1억이 거의 뭐 한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하여튼 반토막 이상으로 다 사라진 거죠. 응? 억대 손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너무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중국이라고 너무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질 수는 있지만은 실제 투자는 별개입니다. 투자는 별개다. 투자는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겠어.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원칙. 철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뭐 무슨 교수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교수도 아닌데 막 떠들어대고 있고 막 그 사람 말 추종하고 뭐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아주 작살났잖아. 작살났어. 응? 언제 올라갈지는 참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 또 덤벼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지금 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주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십시오.